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금 인형의 바다. 이거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이어서 가두리 밖은 평화롭게 여행하는 물고기들로 가득합니다. 돌쇠치들은 공중을 솟구쳐 배 지느러미를 활짝 펴고 수평선 너머까지 살핍니다. 너무 아름답구나, 바다! 정어리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원하길 잘했어요. 다른 종들도 즐거운 기분을 표현하느라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시간도 채 안 돼 바다가 평화롭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백상아리가 호위하는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은 무사했지만 다른 종의 물고기들을 저마다 뒤쫓는 천적들을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 천적들 뒤엔 또 다른 천적들이 전속력으로 뒤쫓고 있었습니다.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생태계 순환의 고리에서 해방되어 살았던 게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잇감인 물고기나 쫓는 물고기나 모두 전사 같은 몸놀림이었기에 한편으론 부러웠습니다.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들은 춤과 공연의 대가들이지만 바다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개체는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용사였고 자기 종의 모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스포츠 선수였지요. 어떻게 저렇게 힘차게 헤엄칠 수 있을까? 아쿠아리움의 전사들 모두 그런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본능이 꿈틀거렸고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름도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물고기종이 참 많았습니다. 그전까진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처럼 고귀한 존재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끝도 없이 넓고 한없이 깊지만 그 안에서 아쿠아리움 전사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는 대상은 없었지요. 바다에서 만난 다른 물고기들은 자기를 먹이로 생각하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할 뿐이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건 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들 뿐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지요. 외로움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소금인형 또한 재준이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바닷속에서는 모두 소금인형을 전지전능한 신처럼 숭배만 할 뿐이니 사소한 감정을 나눌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백상아리가 가끔 말을 걸곤 했습니다. 다른 종들의 바다 여행에 비하면 아쿠아리움 전사들의 바다 탐험은 순조로웠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저마다 초음파, 소리, 눈 등을 거쳐 주위 환경을 정확히 감지해 문어에게 전달해 주었고 문어는 소금인형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천적들에게서 벗어나는 것만이 길 안내가 아니지요. 해류를 잘 선택해 바닷길을 고르는 일은 장거리 탐험에선 필수입니다. 소금인형은 자기가 바다의 길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었지만 막상 안내자로 나서고 보니 지형보다 물도 달랐고 흐름이나 수압마저도 달라 모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자기와 별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어떤 종에겐 생명과 관계된 환경일 수도 있기에 수온의 1도를 놓고도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체온 조절 장치가 모두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곤 마음이 진정됐지만 언제 고장날지도 모를 일이고 감정의 쾌적함까지 나누기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체 정보력으로 당당히 여행하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지요.
아쿠아리움에서도 그 어떤 공연에서도 못 누려본 향락이었지요. 대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헤엄치는 일에만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백상아리가 눈치챘는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태워줄게요. 제 꼬리 지느러미는 헤엄쳐야 하니까 붙잡지 말고요. 등 지느러미나 아가미 구멍을 잡으세요. 백상아리의 지느러미 움직임은 너무나 힘찼기에 소금인형은 재중과 함께 청룡열차를 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손전화기가 느껴졌지만 이번에도 꺼내진 않았습니다. 백상아리는 해류를 함께 타고 있는 천적들이 자기가 보호하는 물고기들을 공격하지 않자 마냥 기분 좋았습니다. 힘과 용기는 더 치솟았으며 지느러미의 움직임도 도도해졌고 섬이라도 가를 듯 했습니다. 그런 백상아리를 타고 있는 소금인형의 기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총총히 늘어선 별들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은색의 빛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백상아리도 귀상어도 인공먹이 장치를 몸 안에 심은 뒤부터는 먹이사냥 본능마저 사라져서 밤에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노기계를 투입해서인지 보름날이 없지만 아쿠아리움의 전사들 그 누구도 춤을 추고 싶은 마음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아쿠아리움의 가족들을 가장 먼저 찾아온 물고기는 수십만 마리의 정어리떼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기에 아쿠아리움에서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지요. 바다에 사는 정어리 대장이 나타나자 아쿠아리움의 정어리 대장은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다의 정어리들은 상대가 자기들을 사냥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바싹 다가왔습니다. 출정 이후 아쿠아리움 물고기들은 정어리떼에게 처음으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묵묵히 관람한 정어리 무리들은 자기 춤을 선보였습니다. 소금인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다 정어리들이 춘 춤의 경지가 자기가 연출한 춤 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금인형은 바다의 정어리들에게 자기들이 여행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걱정 붙들어 배. 바다의 정어리 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 때도 바다의 물고기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야. 자, 바닷속 그림 한번 볼까요? 너무나 화려하죠? 네, 해조 바다 풀들도 너무 예쁘고요. 물고기들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림이 너무 정말 환상적인 것 같아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자, 소금인형은 백상아리 위에서 지금 등지더미 위에 타고 있네요. 와, 백상아리도 예쁘게 그렸지요. 아쿠아리움에 남은 물고기들과 공연을 마친 제주는 소금인형과 바다에 나가 있는 친구들 걱정뿐입니다. 물고기들이 보낸 영상은 아쿠아리움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새 시스템을 갖추었기에 하루의 일이 끝나면 수신 시스템이 설치된 연구실에 들려 확인하는 게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지금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금인형은 단 한 번도 메시지를 보내오지 않아 오늘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은 물고기들이 알아서 공연을 끝내주었기에 안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소금인형이 무관심한 건 아닙니다. 민물에서 온 연어, 뱀장어뿐 아니라 다랑어 등이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들을 반겼습니다. 때론 동굴이나 해저 등 서식지로 초대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소금인형은 영상을 촬영해 제준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송 완료 메시지만 뜰 뿐 답장이 온 적은 없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는 물고기들은 모험을 떠난 친구들의 안부를 알고 싶었습니다. 제준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직접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푸른바다 거북이 그 일을 맡으면서 물고기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아쿠아리스트들은 거북을 햇볕이 잘 드는 뒷마당을 풀어주는 게, 놀다가 목을 쭉 빼면 연구실에 있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를 모두 볼 수 있고 사람들의 대화도 엿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을 운명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치솟아오른 바다악어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수족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화의 전도사 청소놀래기가 바다악어를 설득하러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바다악어는 청소놀래기를 꿀꺽 삼키더니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연출자님, 내가 복수하고 올게요. 백상아리가 소금인형에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바다악어가 백상아리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내 가슴 지느러미를 베어물면 너는 더 이상 헤엄도 치지 못하고 심해아귀의 밥이 될 거다. 그 말에 백상아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끝처럼 뾰족한 이빨이 커다란 입에 촘촘히 박혀있지만 사실 백상아리는 단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수족관에서 태어나 1살 때 입양되었고 바다에서 살았다는 것도 바닷가 옆 수족관에서 살았다는 것일 뿐 대양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어요. 도세치들이 창 같은 주둥이에 힘을 주며 바다 악어를 에워쌌습니다. 도세치들은 백상아리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가두리에서 눈치챘거든요. 모두 그만둬! 소금인형이 소리쳤습니다. 대장은 화 안 나요? 도세치 대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청소놀랭이를 사랑해. 소금인형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놀래기는 이제 저 바다악어의 몸속에서 바다악어의 몸 일부가 되어 살게 될 거야. 청소놀래기는 너무나 순진해서 자기 몸이 자기인지 바다악어인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우리는 먹이가 필요 없지만 저 바다악어마저 죽인다면 영원히 청소놀래기의 영혼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바다악어가 소금인형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곳을 떠나며 소금인형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금인형이 되기 전 바닷물로 살 때는 날마다 몸의 일부를 수증기로 보내며 아픔을 참았었지요. 고통과 슬픔은 너무나 익숙해 친구 같아요. 소금인형은 작은 물고기들에게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백상아리의 입속으로 들어가 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백상아리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흰 돌고래 벨루가의 지느러미를 붙들고 있던 빅벨리 해마가 나섰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백상아리의 날카로운 톱니 사이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파도는 잔잔했고 다른 종의 이동 행렬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방문지로 정한 솔베 간팽의 서식지가 가까워집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일이 이처럼 엄청난 모험일 줄
솔베간팽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요. 세상의 바다가 아무리 넓고 깊어도, 아쿠아리움의 바닥이 아무리 깨끗하고 조명이 그리워도 솔베간팽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자기 종이 처음 만들어진 따뜻한 물이 넘실대는 이 연안입니다. 다른 종의 서식지에 무단 침입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은 모두 경계에서 멈추었습니다. 소금 인형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초대받은 적이 없기에 소금 인형도 솔베간팽에 배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분석한 문어 울파파가 소금 인형에게 보고했습니다. 해안의 수초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바다 밑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사람들이 쓰다 버린 것들만 쌓여있군. 그것들이 부식돼 나쁜 물질을 내뿜고 있고. 소금 인형은 손전화의 보조 기능을 불러 슈퍼컴퓨터를 작동시켰지만 이에 대한 빅데이터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마저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솔베간팽 입장에선 고향 방문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더구나 이미 입구에서 여기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혔었거든요. 아쿠아리움의 물고기와 헤어져 몇백 미터 헤엄쳐온 이 시간이 솔베간팽에겐 며칠 동안 귀상어의 지느러미에 붙어 헤엄쳐온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큰 바위 옆을 지나자 죽은 산호초 밭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뒤돌아가고 싶었지만 자기 등과 가슴에 붙은 지느러미의 가시를 언제든 독침으로 변하게 할 수 있으니 당당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연안에 이르렀지만 그 누구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호 숲에 살고 있어야 할 다른 종이라도 보면 두려움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조차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주위를 다시 살펴보니 문어 울파파 말대로 수초조차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 솔베간팽은 바다 밑에 자기 종의 뼈들이 수없이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거북이의 등딱지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잘 도착했니? 백상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솔베간팽은 입조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폐허가 된 이곳에선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숨어있던 무엇이 덮칠 것 같은 무서움마저 일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런 것이라도 나타나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일었는데 그때 해삼 하나가 슬그머니 떠오르더니 말했습니다. 모두가 죽었어. 어느 날 갑자기 모두 한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유가 갑자기야? 솔베간팽이 무덤덤한 척 말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이 숲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내가 옆에 있어줄게. 너무 슬퍼하지 마. 솔베간팽 그림이죠. 오, 그림. 밑에, 바다 밑에 솔베간팽 뼈들이 죽어 있어요. 물고기들 죽은 뼈들이 바닷속 아래에 있대요. 솔베간팽은 자기 고향을 찾아서 왔는데 뒤돌아온 솔베간팽에게 소금 인형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연출자님. 나 혼자 그곳에 남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되돌아가자. 소금인형이 말했습니다. 솔베간팽이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사실 나는 연출자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행복해요. 솔베간팽이 말했습니다. 소금인형은 손전화를 꺼내 이곳에 솔베간팽종 무리가 멸종된 것 같다는 문자와 아쿠아리움 전사들의 단체 영상을 재준에게 발송했습니다. 발송 완료 신호는 떴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작은 물고기들은 다시 백상아리의 입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백상아리가 움직이지 않더니 소금인형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금인형이 말했습니다. 모두 하풀어. 보거들이 몸이 부풀어 올라서 백상아리가 입속이 거북하대. 내가 오늘 있을 줄 알고 뿔을 안 키웠거든. 백상아리의 입안에서 카우피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백상아리가 힘차게 지느러미를 휘저으며 물속을 갈랐습니다. 이어 찾아간 크라운 트리거 피쉬종의 서식지에도 트리거 피쉬종은 없었습니다. 숨바꼭질 하느라고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호나 수초마저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악마 불가사리들 몇 마리만 눈에 띌 뿐이었습니다. 불가사리들의 팔이 모두 2개나 3개뿐이었네요. 빨판도 닳아서 바위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있어요. 간신히 2팔로 조개를 움켜쥐고 있던 악마 불가사리가 트리거 피쉬에게 말합니다. 너희뿐 아니라 다른 물고기들도 없어. 알아. 각오는 하고 왔어. 그런데 왜 팔이 5개가 아니니? 트리거 피쉬가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새로 나오지 않네. 까짓것. 크라운 트리거 피쉬의 연락을 받은 문어와 청새치가 단숨에 나타났습니다. 내 모습이 이상해. 아니면 괜찮아? 문어 울파파가 불가사리에게 물었습니다. 멋져. 불가사리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울파파는 긴 다리를 뽐내듯 움직이더니 불가사리가 붙들다 놓친 조개를 꼭 붙들어주네요. 갑갑해진 조개가 스스로 껍질을 열었습니다. 먹고 싶은 조개가 또 있으면 말해. 내가 꼭 붙들어줄게. 아니야. 조개도 저놈이 마지막일 거야. 여기는 끝났어. 며칠 만에 처음 발견한 조개거든. 폭풍우와 온갖 위험을 이겨내고 소금인형은 다른 종의 서식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지역은 아직도 살만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을 모두 서식지까지 배웅해 주고 나자 남은 작은 물고기는 함께 살기로 한 솔베간팽뿐이었지요.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물고기 종들도 아직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을 뜨겁게 환영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소금인형은 뿌듯했고 존재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길죠? 네, 그래도 아주 그림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내용도 지금 우리 친구들이, 물고기 친구들이 바닷속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